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19년도 1차 도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기억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기억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1번 도덕, 2번 권위, 3번 욕구, 4번 독단. 알맞은 용어는 1번 도덕이 맞습니다. 1번의 답은 1번 도덕입니다. 2번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적 가치는 1번 돈, 2번 주택, 3번 사랑, 4번 의복. 네,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3번 사랑입니다. 3번 도덕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2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3번 물질적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다. 4번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다. 네, 도덕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3번이겠죠. 물질적 쾌락을 증진시킨다. 더 크게 만드는 건 도덕적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것들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3번 답은 3번입니다. 4번 바람직한 가정을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1번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한다. 2번 가족 간 대화를 점차 줄여나간다. 3번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4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네, 바람직한 가정을 위한 노력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은 뭘까요? 2번이겠죠. 가족 간 대화를 점차 줄여나가면 네, 가정을 만드는데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다음 5번 문제. 문화를 바라보는 학생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복, 아오자이, 기모노, 네,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고유한 의상,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의상이 있구나 라고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른 문화를 배척한다. 2번 자기 문화만을 고집한다. 3번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4번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답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고 그 차이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배척하거나 우리 문화만을 고집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 5번 답은 3번입니다. 6번 참된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강요에 의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2번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3번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4번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게 본질 정신이죠. 다음 7번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통일한국이라고 말했어요. 1번 선진복지국가, 2번 배타적 민족국가, 3번 자유로운 민주국가, 4번 수준 높은 문화국가. 네, 잘못된 것은 2번 배타적 민족국가입니다. 자, 배타적이라는 뜻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모습. 네,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을 희생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 배타적인 성격이라고 말해요. 네. 자, 그러면 통일한국의 모습으로 저희 나라를 위해 또는 북한을 위해 상대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 배타적 민족국가입니다. 7번 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설명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은 서로 돕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는 향촌 자치 규약이 있지. 자, 향촌은 말 그대로 마을이에요, 마을. 자치는 스스로. 규약은 규칙 같은 것이죠. 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 2번 두레, 3번 향약, 4번 품앗이. 자, 1번 개는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지켜오던 것 중 하나죠. 경제적인 친목 모임입니다. 네.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의 모임인데요. 경제적인 목적이 있죠. 계모임 이렇게 말하죠. 자, 두레 같은 경우에는 두레나 품앗이는 둘 다 일손을 서로 돕는 건데요. 단위가 달라요. 두레는 마을 단위의 마을에서 마을끼리 서로 돕습니다. 모내기 할 때, 그 다음에 뭐 가을 거지 할 때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고요. 품앗이도 돕기 모임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네, 개인적인 성향의 돕기예요. 그래서 두레와 품앗이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서로 둘 다 노동 교환이긴 한데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향촌 자치 규약의 전통은 향약입니다. 향약. 네, 향약은 우리 마을을 이렇게 살도록 목표를 만들어 놨어요. 도덕적인 규칙을 만들어 놨죠. 4가지가 있습니다. 총. 자, 향약의 4가지는 향약의 4가지 덕목해서요. 1번. 자, 뭐가 있나? 덕업상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덕업상권. 자, 2번은 예속상교. 3번, 세 번째는 과실상규. 자, 네 번째는 환난상률. 이렇게 4가지 덕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업상권 좋은 일 서로 권합니다. 좋은 일 권하기. 네, 좋은 일을 서로 권해요. 그리고 예속상교는 예의를 지킵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예의를 지키며 삽시다. 그 다음 과실상규 잘못된 것 서로 꾸짖기. 네, 잘못을 서로 꾸짖고 올바르게 고쳐주기. 환난상률 어려운 일에는 서로 돕는다. 네, 어려움은 서로 돕는다 라는 뜻으로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향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8번 답은 3번 향약입니다.
9번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실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2번 가까운 거리도 항상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3번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을 실천합니다. 4번 음식을 필요한 만큼 먹고 가급적 남기지 않습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틀린 것은 뭘까요? 네, 2번이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0번. 진정한 아름다움의 실현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인격보다 외모에 집착한다. 2번.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3번. 상업화에 따라 유행만 추구한다. 4번. 외적 화려함을 최고 우선 가치로 한다.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2번. 11번. 양성평등을 위한 생활 실천 자세를 갖춘 학생은 자,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역할을 고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1번. 성별에 따라 할 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해. 2번. 관행적인 성차별 문화는 계속 유지해야 해. 3번.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필요해. 4번.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네, 양성평등의 실천 자세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1, 2, 3번 친구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편견, 성에 대한 편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번 답은 4번입니다. 12번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를게요. 1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2번 시스템 관리자에게 신고하기. 3번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4번 폭력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 표현하기. 네,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면 더 크게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당하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안 된다는 자기의 확실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 사이버 폭력 틀린 것은 1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입니다. 1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은 1번 유희적 존재, 2번 도구적 존재, 3번 이성적 존재, 4번 사회적 존재. 자, 알맞은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건 어떤 존재냐면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1번 유희적 존재다. 자, 어떤 것이냐? 재미를 느낀다. 놀이를 즐기는 존재이다. 2번 도구적 존재는 말 그대로 도구를 사용합니다. 동물과 다르게. 3번 이성적 존재이다. 자, 이성적이다. 이것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나의 세계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렇게 말하죠. 네, 이해하고 행동을 하거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다는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번에 관한 설명은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14번 다음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국가의 역할은 의무교육, 의료 혜택,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 자, 이것의 역할은 1번 복지혜택 제공, 2번 국민권리 축소, 3번 개인적 자유 통제, 4번 타국의 침입 방어. 자, 의료, 교육, 저소득층. 이것은 복지 혜택이죠. 네, 국가의 역할 중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4번은 1번입니다. 15번 나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보다 우선하여 생각하고 그의 어려움을 돕는 것. 자, 가와 나는 뭘까요? 이야기 들어주는 거 저희 뭐라 그러죠? 경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경청에 대한 설명이고, 자, 어려움을 돕는다. 뭐라고 하죠?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경청, 나에 들어가는 것은 배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에 알맞은 답은 3번입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학급 규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급 규칙 정하기. 학급 규칙 1.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자, 2번 학급 규칙 2번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자,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하기. 2번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 갖추기. 3번 양보하고 타협하는 생활태도 갖기. 4번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 대하기. 잘못된 것은 4번이겠네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학급 규칙에는 평화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16번은 4번입니다. 17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래요. 공동선의 추구,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약속. 1번 준법, 2번 욕망, 3번 명상, 4번 편견. 자, 기억은 뭘까요? 네, 사회적인 약속은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17번은 1번입니다. 18번 도덕적 자율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자, 도덕적 자율성은 뭐냐? 자율성만 준다면 기준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한한 자율성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건 뭐다?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 또는 사회적인 기준의 자율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1번 무조건 행동만 앞세운다. 2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3번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4번 자신의 감정적 충동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자, 알맞은 것을 골라야겠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진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18번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의리와 지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 학문과 덕을 쌓아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는 정신. 자,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효정신, 2번 선비정신, 3번 풍류정신, 4번 자연애호정신. 자, 알맞은 것은 뭘까요? 2번 선비정신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효정신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이죠. 부모에 대한 자식이 갖추어야 할 마음. 3번의 풍류정신은 자, 멋과 운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풍류죠. 네. 자연애호정신은 말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겠죠. 자, 19번의 정답은 2번 선비정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네, 이게 선비정신이에요. 자, 19번은 2번이었습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행동을 생각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1번 도덕적 의지, 2번 도덕적 무관심, 3번 도덕적 상상력, 4번 도덕적 행동 실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뭘까요? 예측하는 능력이었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3번. 상상력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1번의 도덕적 의지는요. 이 도덕적으로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루려는 마음가짐.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그게 뭐냐? 그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20번 행동하는 다음 설명하는 용어는 도덕적 상상력 3번. 3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1번 부패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 기억. 부패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니은 부패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 3번 부패는 개인의 청렴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은 뭘까요? 네, 기억과 니은이겠죠. 그래서 21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다음 일기에서 도덕 판단에 해당하는 문장은 자, 판단인데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1번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2번 담임 선생님은 감기에 걸리셨는지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 3번 오늘은 선생님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번 우선은 교실을 쓸고 칠판을 닦았다. 자, 1번부터 4번 중 도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네, 3번입니다. 오늘 내가 선생님을 돕기로 판단을 한 거죠. 자, 1번과 2번과 3번은 무엇이냐?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비가 왔다, 사실이다,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감기에 걸리셨다, 사실이다, 아니다. 내가 칠판을 닦았다, 사실이다, 아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은 3번이 해당되겠네요. 23번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2번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 3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외면한다. 4번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을 중시한다. 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의 태도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걸까요? 네, 1번이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아 정체성이겠죠. 23번은 1번입니다. 24번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의 덕을 습관화하여 실천하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탐욕, 2번 용기, 3번 무지, 4번 중용. 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4번 중용입니다. 네, 중용.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떳떳하여 변함없는 상태. 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 균형을 중시하는 상태가 중용이에요.
24번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 사상가가 설명하는 이상사회는 작은 국가의 적은 백성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1번 대동사회, 2번 소국과민, 3번 불국정토, 4번 정의국가. 자, 보기에서 작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뭘까요? 적을 소가 들어간 2번이겠네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노자입니다. 네. 노자가 지향하는 사회는 바로 작은 국가, 작은 백성, 자연의 순리였어요. 그래서 내세웠던 사회는 소국과민이었습니다. 자, 1번에 대동사회는 누구냐? 어떤 뜻이냐면 고르게 분배한다. 네. 고르게 분배. 굶는 이가 나라에 없어야 된다. 누구냐면 공자였습니다. 네. 공자가 주장한 사회였어요. 대동사회. 고르게 분배하고 나라 안에는 굶는 백성이 없어야 한다. 자, 3번의 불국정토는 불교죠, 불교. 네. 불교 사상인데요. 불교 사상의 기본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합니다. 네,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이게 불국정토의 이상사회였고요. 정의국가는 말 그대로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자. 네, 바른 뜻이 있는 국가로 만들자. 그래서 25번 노자사상이었고요. 소국과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제1회 도덕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